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볼까요?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요. 그 안에 전략들 꼼꼼하게 세워드리는 집중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번 주 역대급 한 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요일 급등, 화요일 쉬어가고 오늘은 또 보합에서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네. 간략하게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다 보여줬으니까 내일은 급등이네요. 그래요? 패턴에 맞게 되면 네. 급등, 하락, 보합, 예. 다시 급등 차례입니까? 그래야 맞는 거죠. 좀 도와주십시오. 네. 힘을 네. 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좀 뭔가 변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노관심입니다. 네. 현물, 선물, 또 코스닥까지 별 큰 반응이 없는 걸 봐서는 아직은 그것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떤 중요한 지지라인들이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네. 이런 쪽에서 한 2440선 이쪽으로 좀 돌아가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보이지 않다는 걸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또 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 쪽에서 뭐 2차 전지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네. 여전히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강할 걸 기대하는 것보다 네. 오늘처럼 약간 섹터 종목 장세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어질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밀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약간 소강 상태 국면 쪽에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섹터의 종목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그 네. 배경에는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수급이 좀 분산되는 느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이 이제 내가 주도주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게임주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크래프톤이 호실 쪽도 나왔고요. 외국인 수급도 오늘 좀 따라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임주 그리고 크래프톤은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참 이제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어제 시간외에서도 실적 잘 나왔고요. 보니까 1893억 작년 대비해서 한 30% 증가.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인 게임의 흐름보다는 약간 좀 일회성인 성격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게 어딥니까? 맨날 게임주는 실적 발표하면은 위축돼서 빠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실적 잘 나왔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쭉 꾸준히 들어왔던 부분들 네. 게다가 또 공매도 금지가 됐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는데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조금 누를 게 없습니다. 아주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더 높아지다 보니까 크래프톤 하면 그냥 배그 이쪽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5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한쪽에서 공개가 되는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씩 기대감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주가 이 긴 터널 끝에서 빛을 좀 볼 것 같은 이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오늘만 놓고 보면요. 네. 왜냐하면 또 전반적으로 투심이 살아나는 상황인데 이 매수세, 투자 심리가 결국 게임주로 전반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지 이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팻말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그건 해주십시오. 아니고요.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다음 주가 지스타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과 실적과 같이 맞춰서 움직인 게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에는 이제 또 하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성장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중심으로 올라가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정되는 조건 하에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성장주의 여러 가지 어떤 또 손바뀜 현상 이런 것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실적 발표 쭉 돼서 실적 그래도 되는 업체 안 되는 업체 네. 나뉠 거기 때문에 되는 업체 쪽으로만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오늘 위메이드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요? 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어졌던 공매도가 정리가 되면서 움직이는 네. 변화도 더 크기 때문에 실적 좋다고 하게 되면 이게 같이 밀어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주목할 섹터가 제약바이오 아닐까 싶어요. 삼중 호재로 부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기술 수출, 여기에 호실적, 그리고 공매도 금지까지 또 예상치 못하게 빈대 이슈까지 좀 개별 테마가 붙어버렸잖아요. 네. 과연 제약바이오 쪽 오늘 훈풍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다고 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모습들이겠죠.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성장주 개념으로 움직이는 게 맞겠는데, 근데 시장의 중심은 빈대 관련된 뭐 네. 살충제 쪽이 역할을 하면서 뭐 방역 쪽까지 넓어지고 있고, 오늘은 뭐 또 지누스라는 회사가 움직이죠. 네. 이게 결국에는 안 되겠다, 매트리스 바꾸자 이러면서 정말 많이 뻗어나가고 있긴 해요. 이러다가 집을 바꾸자, 이런 것도 건설주
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면은 얼만큼 이 빈대가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한 트렌드는 만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장의 주도가 돼서 최근에 뭐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한 종목들이 나온 흐름이 그대로 또 이어갈 것이냐 이건 아직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오 쪽도 한번 뭔가 플레이를 해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 흐름 보게 되면은 주주 간담회를 오후에 하기로 했는데 시간을 늦췄습니다. 오. 근데 주가는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이오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간 기대감이 사라진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 못하겠어요. 무서워서요. 그래서 이런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감안하고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좀 편안한 모습들로 가야 되느냐라는 쪽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지금 뭐 한올바이오나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도 약간 시장에서는 공매도 청산되면서 나오는 움직임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냥 개별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대응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오늘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건 다른 섹터들은 거의 다 하락하는데 방어주 성격을 띈 섹터들의 오름권역이 좀 확인이 됐어요. 업종 네. 흐름 안에서요. 그중 하나가 유통주고요. 앞서서 저희가 조기준 코치랑도 이야기했지만 이마트, 롯데쇼핑과 같은 종목들이 동반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주가의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빈집입니다. 네, 이 두 기업이요. 그렇죠. 설마 저런 무거운 주식이 움직이겠어? 네. 라고 했던 전혀 관심이 없는 쪽에서 항상 시작은 희망의 꽃이 자라나서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네. 거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3분기 9월달, 10월달까지 데이터를 본다고 하더라도 유통업 쪽의 지표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대형마트, SSM 이런 쪽 모두 다 보게 되면 뭐 큰 폭의 성장은 아니어도 뭐 그 무겁다고 하는 SSM마저 그래서 이것도 한 자리 숫자 때 다 두 자리 숫자 가까이 성장하다 보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흐름이들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온라인만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네. 오프라인도 괜찮구나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매수에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약간 경기 방어적 성격까지도 같이 염두해 두다 보니까 플레이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통 쪽은 또 이번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있다 보면서 기대감도 살짝 있긴 있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소비 심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소비 심리 지금 생각보다 이번 달 보니까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유지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가파르게 올랐다가도 차익 매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분들은 조심하시되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유자시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추세를 확인하기 정도 위해서 또 이제 어떤 눌림목이 들어온다 안쪽이라든가 또 하나 지금 환율이 가파르게 또 워낙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내수주에 대한 부각도 될 수 있겠죠. 그런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급으로 좀 힌트를 찾아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5천억 원 대량 매수를 좀 했어요. 어떤 종목을 샀는지 봤더니 하이브, 삼성전자 등이 있었는데 네. 외국인 투자 심리를 여기서 좀 힌트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힌트를 찾게 되면 오늘까지 강해야 되겠죠. 아. 근데 오늘은 왜 따로 네. 어제 많이 샀으면 시간에라도 그렇게 급하게 많이 샀으면 장중에라도 좀 사야 되겠죠. 안 사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하이브 블럭들이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런 블럭들한 쪽 빼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크게 관여를 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런 기조가 이어간다 그러면 오늘 당연히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띄면서 시장에 대한 견인 역할을 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 뭐 의미 있는 매수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김민수 대표님이 생각하는 네. 업종이나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차 전지가 쉬어가면서 일각에서는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닌지 오히려 다른 섹터에 대한 관심을 넓힐 때인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좀 치고 올라할 그런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이요. 네. 그거는 당장 right now는 아니고 어우, 영어를 쓰시길래 저도 와우. 한번 써봤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내년까지 네. 흐름들 보면서 성장에 대한 변화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OLED 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된 쪽에서 이제 애플이 채택하는 이제 네. 지금 아이패드부터 채택하는 게 좀 당겨졌고요. 급하다는 얘기겠죠. 이제 당겨졌고 아이폰 더 확대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OLED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장해가는 국면들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OLED에 대한 국내 주도가 네. 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유기재료 업체들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쪽 플레이하는 거 좋다고 생각됩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네,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덕산네오룩스인데 지금 주가가 쭉 올라다 보니까 여기서 쫓아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네. 같고요. 아마 약한 45,000원대 초반, 45,500원대 밑에서 단기 눌림목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대응하면서 움직이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 들고 있고 상당히 오래 기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다음 목표가는 한 6만 원대까지 한번 바라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4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OLED 관련주 가운데 또 덕산 네오룩스 특별히 또 찝어주셨거든요. 목표가 6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